안녕하세요 여러분, 파고다 JPT-S3의 이상옥입니다. 자, 저희 이번 시간 3강 들어가실 거고요. 자, 우리 3강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문자어휘 3번 유형 문맥 규정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문제 유형 3번에 문맥 규정에서는 어떤 유형으로 시험에 출제가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실 건데요. 일단 우리 문맥 규정에서는 난이도는 중 정도로 잡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쉬운 것도 나오지만 아주 쉬운 것도 나오지만 또 어렵게 느껴지는 단어들도 나오기 때문에 일단 난이도는 중 정도로 잡아왔고요. 자, 첫 번째 보시게 되면 우리 여러분 문맥 규정 문제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하면 그냥 괄호 안에 알맞은 단어를 넣어라 라고 하는 문제였습니다. 해서 보시는 것처럼 괄호 안에 들어가는 알맞은 어휘 찾기 문제가 되겠고요. 문항수는 문자어휘 문제 중에서 가장 많죠. 총 11문항 출제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문맥 규정에서는요. 일본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품사들, 자, 대표적으로 명사, 동사, 그리고 이형용사, 나형용사, 그리고 부사와 그리고 가타카나까지 여러분 출제가 되는데 아무래도 여러분 가장 많이 출제되는 품사는 당연히 명사와 동사가 되겠죠. 해서 명사, 동사 위주로 많이 출제가 된다라는 것도 하나 마지막으로 잡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보시게 되면 선택지에는 주로 어떠한 단어들이 제시가 되느냐. 자, 의미라든지 또는 생긴 모양이 유사한 어휘를 제시하게 되겠습니다. 해서 이러한 세 가지의 유형 파악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끝으로 이런 문맥 규정 문제를 어떻게 정리를 하시면 되는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실게요. 자, 적중 포인트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명사하고 동사가 제일 많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우리 첫 번째로 명사 찾기 문제를 보실 건데요. 여러분, 우리 이 문맥 규정 문제 푸실 때 보통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때 어떻게 푸신다? 그냥 바로 해석으로 들어가요. 그렇죠? 근데 바로 해석으로 들어가지 마시고 어디를 먼저 보신다? 선택지를 먼저 보셔야죠. 자, 선택지를 먼저 보신 다음에 그 다음 어디를 괄호 가까이에 있는 단어들을 한번 살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전체 문장을 읽은 다음에 정답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문제를 보셨어요. 선택지를 봤습니다. 자, 선택지를 봤더니 두 글자 한자어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 두 글자 한자어가 나왔다는 거는 주로 여러분 품사가 명사로 될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괄호 뒤를 봤더니 괄호 뒤에 스루가 붙었습니다. 자, 스루의 시대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스루가 붙는 명사를 찾는 문제구나. 이렇게 빨리 유형 파악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괄호 앞을 봤더니 미츠노 나카데 세 개 중에서 히토츠오 한 개를 뭐 해서 오보시다. 여러분 우리 요 한자 같은 경우는 문자 어휘의 문제 1, 2번 한자 문제로도 가져가셔야 되겠고요. 자, 발음은 어떻게 하셨다? 오보라고 읽고 우리말의 응모란 뜻이었죠. 해서 한 개를 뭐 해서 응모했다. 그러면 선택지에 있는 단어들 먼저 살펴보시게 되면 보기 1번 우리말에 뭐라고 했죠? 기념이라고 했죠. 자, 기념이라는 한자는 발음하시면 다 같이 기냉이라고 읽으셨죠. 그 다음 보기 2번은 우리말에 뭐라고 했습니까? 구별이라는 한자죠. 자, 구별은 발음 어떻게 하신다? 쿠베츠. 자, 그리고 보기 3번 우리말에 선택 발음하시면 센타크라고 읽었고요. 그리고 끝으로 보기 4번에 경험이라는 한자는 발음 어떻게 하셨다? 개갱이라고 읽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따져봤을 때 세 개 중에서 한 개를 뭐 해서 선택해서 응모했다라고 하는 정답은 3번으로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히토츠오 센타쿠스루 한 개를 선택하다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가보실게요. 자, 이번에도 명사 찾기 문제입니다. 선택지 보셨습니다. 자, 또 이렇게 두 글자 한자어들이 나왔어요. 자, 그리고 나서 괄호 뒤를 봤더니 여러분 이번에는 목적격 조사 을을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동사 우케로라는 동사가 나왔죠. 자, 우리 이런 아이들은 명사를 단독으로만 기억하시는 게 아니라 뒤에 자주 붙는 동사와 함께 기억하셔서 수거처럼 기억하시면 굉장히 문제를 빠르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전체 문제 한번 보실게요. 하지메테 다나카 센세니 아tta 도키와 처음 다나카 선생님을 만났을 때는 기비시, 자, 우리 엄격하다라는 의미의 이형용사죠. 기비시 또이유 엄격하다라고 하는 무엇을 받았다. 자, 무엇을 받았다? 우리말에 인상을 받았다라고 하죠. 해서 선택지 보시게 되면 그 인상이라고 읽힌 한자가 몇 번에 있습니까? 4번에 있고 자, 발음은 어떻게 하십니까? 인쇼라고 발음하셨습니다. 그래서 인쇼워 으게르가 되면 우리말에 인상을 받다가 되겠고요. 그럼 자, 여러분 인상을 받다가 있으면 인상을
주다도 있겠죠. 그럼 우리 주다라고 하는 동사는 바로 뭘 쓴다? 뒤에 목적격 조사 오를 붙이시고 그 다음 주다라고 하는 동사는 자 아다에루라고 하는 동사를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 바로 인상을 주다라고 쓰이는 표현이다. 이렇게 여러분 함께 기억해 주시고요. 선택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보기 1번은 우리말의 이해라는 뜻입니다. 자 발음 어떻게 하십니까? 리카이라고 읽으셨고요. 그 다음 보기 2번은 우리말의 감상. 자 감상은 발음하시면 간소라고 읽었죠. 감상 같은 경우는 감상을 말하다라고 하는 이유라든가 아니면 감상을 듣다라고 하는 키쿠라고 하는 동사와 함께 붙여서 생각하셔도 좋겠고요. 그 다음 보기 3번은 우리말의 희망이라는 한자죠. 자, 희망은 발음하시면 다같이 기보라고 읽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명사 찾기 문제 관련 보셨는데요. 이렇게 두 글자 한자로 이루어진 명사 문제는 사실 한자를 우리말로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읽으실 수만 있어도 그리고 문제로 제시된 문장만 정확하게 해석만 하실 수 있어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들로 나온다라는 것도 하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쯤에서 우리 중요한 명사들 한번 정리를 해 보실 건데요. 우선 첫 번째로 자, 스루가 붙는 명사를 한번 쫙 정리를 해보도록 하실게요. 자, 먼저 첫 번째 보시게 되면 우리말의 축소라고 하는 한자 되겠습니다. 자, 발음은 슈쿠쇼가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영향이라는 한자는 에이쿄라고 읽었죠. 이 영향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아까 앞에서 인상을 주다, 인상을 받다라고 할 때 썼던 동사를 그대로 써서 영향을 주다가 되면 아따이로 동사 쓰시면 되겠고요. 영향을 받다가 되면 우게로 동사 붙여서 기억하셔도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완성의 간세 그리고 네 번째 방문이라고 하는 호멈 들어가 있고요. 자, 그리고 할인이라고 하는 요 한자는 자, 둘 다 훈독으로 읽었어요. 자, 음독이 아닙니다. 한자는 우리말의 할인이라고 읽히지만 일본어 발음은 훈독으로 했다 해서 와리비키라고 읽어주시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절약이라고 할 때 세트야크 자, 그리고 환전이라고 하는 요 한자 발음을 좀 잘 기억해 놓으실게요. 자, 환전은 일단 한자를 보시면 양쪽을 바꾼다란 뜻이에요. 근데 앞에 있는 양자는 음독의 료라고 읽었고요. 뒤에 있는 바꿀 채자는 카에루라고 하는 훈독에 땡땡을 붙여서 료가에라고 읽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료가에 같은 경우는 외화로 바꾸는 것도 환전의 료가에지만 그냥 큰 돈을 작은 단어로 바꾸거나 우리나라 돈의 화폐를 바꾸는 것도 환전의 료가에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증명이라는 한자의 쇼메 보셨고요. 자, 그리고 고생할 때 쿠로라고 읽는 한자. 얘는 여러분 우리말의 고생이라고 읽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 우리말 해석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신청이라고 하는 신세라고 하는 한자가 있는데요. 이 아이 같은 경우는 그냥 우리말의 그대로 신청이라고 읽히죠. 자, 근데 얘를 또 다른 표현으로 고칠 수가 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여러분 신청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자,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뭐가 있죠? 모시코미가 있죠. 자, 우리 요것도 시험에 잘 나오는 한자이기 때문에 신청의 모시코미 그리고 음독의 신세 이렇게 두 가지 여러분 연결해서 정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납득의 납도구 있고요. 그 다음에 계산의 계산 그리고 소비의 쇼히 그리고 제한의 세갱 그리고 발전의 핫땡이라고 읽히는 것까지 여러분 수루가 붙는 명사들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여기에 우리 이제 문제 3번 유형에서 정리하는 단어들은 이후에 보실 문제 5번의 용법 문제에서도 그대로 출제가 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요. 문제 3번 유형에만 나온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문제 5번 유형의 용법 문제까지도 우리가 다 커버할 수 있는 단어들이구나. 이렇게 여러분 기억하시면은 시험장에서 좋은 점수 받아주실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들어가실게요. 자, 이번에는 명사인데 그 밖의 명사라고 해서 수루가 붙지 않는 그냥 일반적인 명사들 몇 개만 또 살펴보도록 하실게요. 자, 먼저 몽꾸라고 하는 명사가 있습니다. 우리말에 불평, 불만이란 뜻이죠. 해서 여러분 몽꾸의 불평이나 불만은 주로 자 뒤에다가 동사를 뭐를 붙이냐면 불평을 말하다라고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불평을 말하다라고 하는 뒤에 그냥 말하다의 이유 동사 써서 몽꾸어 이유 이렇게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가타호우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가타호우의 한쪽은 양쪽이 있으면 이 양쪽 중에 한쪽을 뜻해요. 그러니까 우리 뭐 신발이라든가 아니면은 양손이나 양다리의 한쪽
이라든가 뭐 장갑 같은 거 있죠. 그래서 양쪽이 있으면 그 양쪽의 한쪽을 갖다 호우라고 표기하게 되겠고요. 자, 그리고 목표라고 하는 한자에 목구효라고 하는 걸 많이 들으셨을 거고요. 자, 이어서 비율이라고 하는 명사. 자, 우리 이 아이도 일단 훈독으로 읽어야 되는 한자어였고요. 와리아이라고 발음하십니다. 자, 그리고 나감이라고 하는 아이도 훈독으로 읽히는 한자어가 되겠는데요. 뜻은 우리말의 속 또는 알맹이란 뜻이어서 뭐 상자 속에 들어있는 내용물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가방 속에 들어있는 내용물이라든가 그럴 때 이런 나감이라고 하는 명사를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보시게 되면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에 나이쇼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나이쇼 같은 경우는요, 주로 뒤에 니스루를 붙여서 나이쇼니스루, 그러면 우리말에 비밀로 하다라고 표현을 할 때는 뒤에 니스루 붙여준다라는 것까지 여러분 함께 기억하시고요. 자, 이어서 실제라고 하는 명사의 지사이, 요거 초금으로 바뀌었죠. 자, 그리고 우찌가와라고 하는 표현은 안내자가 쓰였으니까 당연히 안쪽을 뜻하는 거고요. 그럼 이런 반대말에 바깥쪽은 뭐라고 할까요? 안쪽이 우찌가와니까 바깥쪽은 바깥 외자를 써서 소도가와라고 하겠죠. 바깥이 소도니까. 자, 뒤에 측자는 똑같이 훈독의 가와라고 읽어서 소도가와, 이거는 바깥쪽이란 의미의 반대말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간카크라고 하는 한자 우리말의 간격, 간격을 취하다라든지 아니면은 버스가 10분 간격으로 온다라고 할 때 그 간격에 간카크라고 하는 응동명사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명사 한번 쭉 정리해 보셨고요. 자, 이어서 두 번째 동사 찾기 들어가겠습니다. 명사만큼 많이 나오는 게 동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일단 선택지 보시겠습니다. 자, 츠간다, 나댔다, 거론다, 오보랬다 라고 하는 자, 4개의 동사가 과거형의 타형으로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문제를 보셨어요. 괄호 앞을 봤어요. 괄호 앞을 봤더니 가와대 강에서 뭐 한 적이 있다고 한다. 여러분 이 문제에서 정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포인트는 바로 뭐다? 강에서라고 하는 가와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강에서 뭐 했다? 강에서 뭐 했다? 빠졌다라는 의미가 돼야 되기 때문에 어디에서 빠지다. 주로 여러분 강에서 빠지다 또는 바다에서 빠지다. 그래서 정답은 4번에 오보레루라고 하는 동사의 타형인 오보레따, 이 아이를 정답으로 가져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외우신다? 오보레루라고 하는 동사는 앞에 가와대를 붙여서 가와대 오보레루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보기 1번 보실까요? 자, 보기 1번은 츠카무. 자, 츠카무라는 동사는 우리말에 잡다란 뜻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앞에다가 우리 팔을, 자, 사람의 팔을 일본어로 우데라고 한단 말이에요. 해서 내가 넘어질 것 같아서 옆 사람 팔을 붙잡았다라고 할 때 우데오 츠카무, 우데오 츠칸다 이렇게 사용하게 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에 나데루라는 동사입니다. 나데루는 우리말에 쓰다듬다. 그래서 머리를 쓰다듬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나데루 앞에다가 뭐를 붙이시고 아따마를 붙여서 아따마온 나데루, 그러면 머리를 쓰다듬다. 또 이렇게 강아지를 쓰다듬는 것도 여러분 나데루 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시게 되면 고러브. 자, 고러브는 우리말에 구르다 또는 넘어지다 또는 자빠지다란 뜻이죠.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앞에다가 명사 뭐 하나 붙여주신다. 미치 붙여서 미치대 코러브. 그러면 길에서 넘어지다, 길에서 자빠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자, 3번 정답은 4번에 오보레따 연결하시면서 나머지 선택지들 어떻게 기억하시면 좋은지 요 제가 제시해드린 명사들과 함께 붙여서 시험장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그럼 두 번째 문제 보실까요? 자, 동사 찾기 두 번째 문제 되겠고요. 선택지 보시게 되면 이번엔 동사가 여러분 어떻게 태형으로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괄호 앞에 보니까 이삐끼노 이누가 뭐뭐이르, 한 마리의 개가 어떻게 되어 있다. 전체 문장 보시면 아손데이루 고도모 타치노 나카니, 놀고 있는 아이들 속에 한 마리의 개가 어떻게 되어 있다. 자, 우리말에 섞여 있다, 뒤섞여 있다가 들어가야 돼요. 해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섞여 있다라고 할 때 쓰는 동사가 바로 보기 2번에 마자루라고 하는 동사가 되겠고요. 이 마자루라는 동사는 사실 N3에서는 조금 난이도가 높다고 여러분 생각이 되실 수가 있는데 반드시 알아놔야 하는 좀 난이도가 높은 동사구나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자루 같은 경우는 여러분 지금 이 문장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개가 있고 그 중에 뭔가 하나가 섞여 있는데 그 섞여 있는 게 눈으로 식별 가능할 때
그럴 때 섞여 있다라고 할 때 우리가 마자루라고 하는 동사를 써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검은 머리 사이에 흰 머리가 몇 가닥이 섞여 있다 그럴 때도 마자루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어른들이 많은데 어른들 속에 아이가 섞여 있다 그러면 눈으로 아이가 섞여 있는 게 식별이 가능하잖아요. 그럴 때도 마자루라고 하는 동사를 쓴다. 이렇게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보기 1번 보시겠습니다. 가타마루라는 동사 나왔습니다. 여러분 한자 어디서 많이 보셨죠? 우리 가타이, 굳다, 단단하다라고 하는 이형용사의 그 굳을 꽃자를 썼기 때문에 의미 그대로 유추하셔서 우리말에 굳다 또는 딱딱해지다라는 동사가 되겠고요. 그리고 보기 3번에 다마루 나왔습니다. 여러분 다마루 같은 경우는 우리 예전에 기출에서는 교체 유의어 문제로도 출제가 됐었고요. 다마루 우리말에 무슨 뜻? 입 다물다죠. 그럼 여러분 입 다무는 건 뭐예요? 말을 안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말을 안 하는 거니까 다마루의 유의어를 찾아라 그러면 말을 안 하는 거니까 이야기를 안 하는 거니까 하나사나이 이렇게도 우리가 맞춰주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보기 4번에 후레루. 자, 후레루라는 동사는 우리말에 닿다 또는 대다라는 의미로서 쉽게 생각하시면 우리 버스나 지하철 탈 때 교통카드를 어떻게 기계에 갖다 대죠? 그런 기계에 갖다 댄다라고 할 때 이런 후레로라는 동사를 쓰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간단하게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동사 찾기 문제 2문제 정도 간단하게 살펴보셨고요. 자, 그럼 이번에 이제 또 포인트를 몇 개 또 보실 건데 좀 전에 여러분 제가 동사 문제 풀 때는 함께 자주 쓰이는 명사와 조합으로 기억하시면은 굉장히 문제를 빠르고 쉽게 풀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렇게 한번 몇 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간소시테이르. 자, 우리말에 건조하다, 건조의 간소죠. 해서 앞에는 공기의 크기를 붙여서 크기가 간소시테이르. 우리말에 공기가 건조하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또는 피부가 건조하다라 그러면 하다가 간소시테이르 이렇게도 바꿨을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보시겠습니다. 자, 이번엔 아구라는 동사 나왔습니다. 자, 아구라는 동사는 우리말에 뚫리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앞에 구멍이라는 아나를 붙여서 아나가 아구. 그럼 우리말에 구멍이 뚫리다, 즉 구멍이 나다가 되겠죠. 뭐 가방에 구멍이 나다라든지 신발에 구멍이 나다라든지. 자, 이어서 나라베로라는 동사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나열하다, 줄 세우다라는 뜻입니다. 해서 앞에다가 명사 순번, 즉 순서, 차례라는 의미의 준방을 연결해서 준반이 나라베로가 되면 순서대로 나열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어서 우리 후쿠, 여러분 요 동사 좀 잘 알아놓으세요. 자, 후쿠라고 하는 동사는 우리말에 닦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사실 여러분 닦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는 후쿠 말고 또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후쿠라고 하는 동사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문장처럼 테오, 타오르 대 후쿠라는 것처럼 손을 타월로 닦다라고 해서 주로 이제 우리 손을 씻잖아요, 여러분. 손을 씻은 다음에 그 씻은 손의 물기를 타월로 닦아낸다라고 할 때 보통 후쿠라는 동사를 쓴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겠고요. 또는 밥 다 먹은 다음에 식사 다 한 다음에 행주 같은 걸로 어떻게 테이블을 닦아내는 거 그런 것도 후쿠라는 동사를 쓴다. 이렇게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레몬 시보루. 자, 이 시보루라는 동사는 착자라는 한자, 우리 착즙한다 그러죠. 착즙할 때 그 착자라는 한자고요. 그래서 레몬을 짜다처럼 뭔가 그 과일의 즙을 짜다라고 할 때 시보르라고 하는 동사를 쓴다라고 연결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이어서 이키사키요 호호코쿠스루. 자, 우리 호호코쿠스루는 보고하다라는 뜻이고 그리고 여기에는 이키사키 우리말의 행선지란 뜻이죠. 그리고 이키사키 같은 경우는 발음했을 때 이키사키라고 읽어도 되지만 유키사키라고 읽어도 상관없습니다. 발음은 둘 다 가능해요. 해서 행선지를 보고하다라는 표현이 되겠고요. 자, 이어서 시즈무라고 하는 동사 우리말에 가라앉다. 해서 우리 보통 바닥에 가라앉는다고 말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바닥이라는 명사에 소꼬 연결해서 소꼬니 시즈무. 그러면 바닥에 가라앉다. 자, 이번에는 엔소스루, 연주하다죠. 그럼 연주하다니까 당연히 앞에 목적어로 들어올 수 있는 거는 악기가 들어올 수 있겠죠. 해서 악기요 엔소스루. 우리 여러분 이 악기라고 하는 한자 발음도 잘 기억하셔야 되죠. 그래서 악기를 연주하다. 자, 이어서 조금 어려운 표현이에요, 여러분. 훗도스루. 자, 훗도스루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말에 끓어오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물을 끓였는데 물이 끓어오르다라고 할 때 여러분 오유가 훗도스루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거 우리말의 물이라고 여러분 오미즈 쓰시는 게 아니라 주로 오유 자체가 우리 뜨거운 물이죠.
해서 오유가 훗도수루, 물이 끓어오르다라는 표현으로는 이렇게 사용하시는 게 맞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물이 끓다라고 얘기하죠. 자, 물이 끓다라고 얘기할 때는 그때 자, 끓다라고 하는 동사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훗도 할 때 훗이라고 읽혔던 요 동사를 써서 와끄, 오유가 와끄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 물이 끓어오르다가 되는 거고 이 와꾸의 타동사는 와가스가 되겠습니다. 해서 오유어 와가스가 되면 우리말에 물을 끓이다라는 표현도 함께 기억해 주세요. 자, 이어서 땅을 파다 보실까요? 여러분 호루라는 동사 요거 좀 잘 봐두십시오. 해서 땅을 파다에 츠치요 호루라고 표현을 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 우리 아까 여러분 구멍이 나다 할 때 구멍이 뭐였죠? 아나였었죠. 그래서 구멍을 뚫다가 되면 아나오 호루 이렇게도 우리가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에는 동사를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우리 동사 같은 경우는 먼저 첫 번째 묵다라든지 매다라고 하는 무수부라는 동사가 있는데요. 이 무수부 같은 경우는 앞에다가 리본을 하나 붙여서 기억할게요. 자, 우리 리본은 그냥 가타카나로 리봉이라고 쓰고 리봉워 무수부가 되면은 리본을 묶다, 리본을 매다 이렇게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자, 이번엔 다오레루 쓰러지다 넘어지다. 타오레루에 쓰러지다 넘어지다는 똑바로 서 있던 게 픽 하고 쓰러지는 거. 뭐 바람이 많이 불어서 간판이 쓰러지다 또는 나무가 쓰러지다 라는 거를 우리가 다오레루라고 표현합니다. 이번에 미츠메루는 바라보다, 그러니까 한 곳만 뚫어지게 바라보다, 즉 응시하다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무서워하다의 고아가루, 헤매다 망설이다의 마요우지요. 우리 여러분 길을 헤매다라고 할 때 미찌 오 아니죠, 그렇죠? 앞에 조사 뭐 붙입니까? 미찌니 마요우 이런 거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고 자, 이어서 졸라매다라는 동사의 시메로 나왔는데요. 여러분 이 시메로라고 하는 동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표현 중에 넥타이를 매다라고 할 때 넥타이어 시메로라고 하죠. 그 시메로가 바로 요 한자를 쓴 졸라매다의 시메로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무카에루는 맞이하다. 자, 그리고 아타타메루의 데우다라는 동사가 나왔는데요. 이 따뜻할 온자를 써서 데우다라는 의미로 쓰이게 되면 주로 차가워진 음식, 뭐 우유를 데우다라든지 커피를 데운다라든지 뭐 죽을 데우다라고 할 때는 요 온자의 아타타메루를 쓴다. 이렇게 기억하고 계세요. 자, 이어서 이소구는 서두르다, 그리고 용서하다, 허락하다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유르스라고 하는 동사가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으바우란 동사는 빼앗다, 그리고 야부르는 우리말에 찢다 또는 깨다 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찢다라고 쓸 경우에는 가장 쉽게 종이를 찢다라고 하는 가미요 야부르, 그리고 깨다라고 쓸 경우에는 약속을 깨다라고 하는 약속구어 야부르 이렇게 연결해 두시고요. 자, 이어서 가와꾸는 마르다, 그리고 카크스는 숨기다, 그리고 더할 가짜를 쓴 쿠아에루는 추가하다 또는 보태다라는 개념의 동사로 알아두시고요. 특히 여러분 구아에루 같은 경우는 문제 1번과 문제 2번에 한자 문제 유형으로도 되게 자주 출제되고 있는 동사이기 때문에 N3 필수 동사로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이제 형용사 부사찾기 들어가겠습니다. 형용사 부사찾기는 한두 문제 정도 출제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형용사도 그렇고 부사도 그렇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얘네들은 수식어죠. 그래서 형용사는 주로 명사를 꾸며주고 물론 서술어도 꾸며주죠. 그리고 부사는 서술어를 꾸며주고요. 그래서 이러한 수식어들은 항상 자주 붙는, 자주 수식해주는 단어들과 얘네들도 함께 통으로 암기하시면 굉장히 쉽게 문제가 풀린다라는 거. 자, 그래서 우리 5번 문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선택지에 마부시, 구아시, 기비시, 오시 나왔습니다. 그리고 괄호 앞에 보니까요. 이치방 가장 제일이고 그 앞에 보시니까 뭐가 나왔습니까? 야마다 센세가. 야마다 선생님이 가장 뭐뭐이다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들어와야 되겠죠? 그러면 선생님이 뭐뭐하다라고 하는 이것과 연결해서 쓰일 수 있는 이 형용사를 찾는다. 그럼 여러분 정답은 몇 번밖에 없다? 키비시의 엄격하다밖에 없죠. 자, 문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마마데 아따 히토노 나카데 지금까지 만났던 사람 중에서 야마다 선생님이 가장 엄격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정답이 들어가는 거였고요. 자, 보기 1번의 마부시는 무슨 뜻입니까? 눈부시다죠. 마부시의 눈부시다는 빛 때문에 눈이 부시는 거죠. 해서 사람과는 연결이 안 되겠고요. 그 다음 보기 2번에 구아시. 자, 우리 쿠아시는 우리말에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자세하다, 상세하다란 뜻이죠. 그리고 자세하다, 상세하다란 뜻도 있는데 여러분 쿠아시는 무엇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라는 의미로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기 4번에 오시. 오시는 우리말에 안타깝다 또는 아쉽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이 석자라는 한자를 써서 오시라고 읽어줬습니다. 그래서 자, 5번 정답은 3번 이렇게 연결하시는 거였고요. 자, 이어서 6번 문제. 자, 6번 문제 선택지 보시면 그쓰리, 가까리, 스까리, 속끄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괄호 앞에 보니까 여러분 뭐가 나왔냐면요. 가오가 얼굴이 뭐뭐다라고 나왔습니다. 해서 치치또 와타시와 아빠와 나는 얼굴이 어떻게? 판박이야. 똑 닮았어. 완전 빼다 박았어. 라고 할 때 뭘 씁니까 여러분? 속구리 쓰죠. 그럼 우리 금세 어떻게? 속구리라고 하는 정답 4번을 연결하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여러분 1번, 2번, 3번의 부사들은 얘네는 뒤에 자주 데리고 다니는 동사들이 있죠. 자, 짝지어서 한번 기억하십니다. 보기 1번 보시게 되면 우리 구쓰리는 우리말에 무슨 뜻? 푹 자다라고 할 때 푹이란 뜻이죠. 그러면 여러분 당연히 뒤에는 구쓰리 뒤에는 당연히 동사가 뭘로 들어온다? 그렇죠. 내로를 당연히 들어오겠죠. 푹 자다. 그 다음 보기 2번의 가까리는 실망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실망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부사인데 주로 뒤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스를 붙여서 가까리 스르 실망하다 이렇게 쓰이죠. 그리고 보기 3번의 스까리는 우리말에 완전히 또는 모조리란 의미가 돼서 주로 여러분 뒤에 많이 붙는 동사는 뭐냐면 스까리 와스레르 우리말에 완전히 잊어버리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 잊어버렸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완전히 변하다, 완전히 바뀌다라고 그럴 때는 뒤에 가와루 동사 붙여서 스까리 카와루. 여러분 이렇게 기억하시자고요. 자, 그리고 우리 속구리 같은 경우는 가오가 속구리 또는 목소리가 똑같다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러면 코에 붙여서 코에가 속구리 이런 형태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어서 우리 또 자주 나오는 이형용사, 나형용사, 부사 한번 정리해 보시겠습니다. 자, 첫 번째 먼저 노로이, 우리말이 느리다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아야시는 수상하다. 아야시는 뭔가 사람이 수상하다 할 때 보통 여러분 나오고요. 그 다음 마즈시는 가난하다. 여러분 얘는 한자 읽기도 잘 봐두세요. 문제 1번에 한자 읽기 유형에서도 자주 나오는 이형용사입니다. 그 다음에 집요하다의 시츠코이. 우마이는 여러분 보통 우리가 맛있다라고 많이 쓰시잖아요. 여러분 회화에서는. 근데 시험에 나오는 우마이는 조즈다. 잘하다, 능숙하다의 의미로서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자, 이번에 나루이는 우리말에 나른하다. 그럼 뭐가 나른해요? 몸이 나른하겠죠? 그래서 당연히 가라다를 붙여서 가라다가 나루이. 요거 세트로 기억하시는 거예요. 자, 이어서 나형용사 보시게 되면 가크지츠, 확실함, 리빠, 훌륭함. 그래서 리빠나 히토 그러면 훌륭한 사람 이렇게 많이 쓰잖아요. 자, 이어서 단중이라는 거는 단순하다라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테네라고 하는 표현은 친절하다, 공손하다 또는 뭐 정중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자, 미지카라는 표현 보실까요? 요게 여러분 요즘 N3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원래는 N2 단어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N3에 나와요. 잘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한자를 보시게 되면 몸신자에다가 가까울 끈자죠. 내 몸과 가깝다란 뜻이에요. 그래서 나와 가깝다 또는 일상이란 의미가 돼서 뒤에다가는 뭐 문제를 붙여서 미지카나 몬다이가 되면은 나와 가까운 문제이다. 또는 미지카나 히토가 되면 나와 가까운 사람이다 라는 의미로 쓰인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이어서 주다이는 한자 그대로 중대하다. 이 뭐 중대한 문제이다 라고 하면 주다이나 몬다이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불안이라고 하는 여러분 후황 나왔는데 얘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말에 불안하다라고 하죠. 그래서 자꾸만 여러분들 실수하시는 게 뭐냐면 여기 뒤에 스루를 붙여버려요. 여러분 후황 스루 아닙니다. 후황은 뒤에 나를 붙여서 불안하다라고 하는 이건 나형 용사로 활용 가셔야 돼요. 그래서 후안나, 후안니 이렇게 활용 가야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큐라고 하는 것도 우리말에 갑작스럽다라고 해서 큐나 또는 큐니 이렇게 활용이 돼서 쓰이죠. 그래서 큐니가 되면 아예 그냥 부사적으로 우리말에 갑작이라는 의미로 되겠죠. 자, 그리고 나다라까라고 하는 나형용사는 우리말에 완만하다란 뜻인데 여러분 나다라까 뒤에는 우리 앞서서 한번 하셨죠. 비탈길이라는 거. 자, 비탈이 뭐죠? 사카였습니다. 자, 그리고 뒤에다가 길에 밑지를 집어넣으면 사카미찌죠. 해서 자, 사카미찌죠. 그래서 우리가 완만하다라는 나다라까는 나다라까나 사카미찌 이렇게 외워주시는 게 최고 좋은 방법.
그래서 완만한 비탈길 요 패턴으로 꼭 머릿속에 넣어주시고요. 자, 이어서 부사 가시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부사는 소또라는 부사입니다. 소또는 여러분 소리가 안 나게 살짝 몰래 무언가를 한다. 예를 들어서 아기가 자고 있으니까 아기가 깨지 않게 문을 살짝 닫았다라고 할 때 소또 노아오 시메루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래서 도또라고 하는 표현은 한꺼번에 우르르 뭔가 한꺼번에 우르르 몰려오는 모습을 나타내는 게 바로 도또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또는 분명히 꼭이란 뜻인데 여러분 기또의 분명히 꼭은 분명히 그렇게 될 거야, 꼭 그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말하는 사람의 추측성 표현과 함께 쓰이는 기또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한자어의 이찌오우라는 거는 일단 그리고 구쟁 우리말의 우연이란 뜻이죠. 그리고 여러분 여기 한 가지 알아주실 거 구쟁의 동의어로 쓸 수 있는 표현에 뭐가 있냐면 타마타마가 있습니다. 꼭 기억해 놓으세요. 타마타마도 우리말의 우연이란 뜻입니다. 자, 그리고 객격구의 결국, 그리고 오모니의 주로, 그리고 시다이니 우리말의 점차 서서히. 그래서 시다이니 같은 경우는 변화되는 속도가 서서히 일어난다라는 변화의 속도를 나타내는 부사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자, 스그니는 즉시였고 그 다음 나루베꾸는 될 수 있으면, 그리고 즈이붕은 상당히 꽤, 그리고 사소꾸는 즉시 당장, 뭔가 즉시 당장 행동이나 행실로 옮기다라고 할 때 우리가 사소꾸라는 부사 쓰게 되겠고요. 자, 그리고 으까리 깜빡이죠. 그래서 깜빡이라고 하는 으까리 뒤에도 자주 쓰이는 동사는 뭐가 있다? 그렇죠. 와스리루가 되겠죠. 깜빡 있다가 될 거니까요. 자, 그리고 빗다리라고 하는 부사는 우리말에 딱 정확히라는 뜻이어서 빗다리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옷의 사이즈라든지 아니면 그 스타일이 너한테 딱이다. 또는 나한테 딱 맞는 사이즈를 발견했다 라고 할 때 빗다리가 되는 거예요. 자, 이어서 식가리라고 하는 부사 보시게 되면 단단히 꽉 또는 확고히란 뜻이 있는데 식가리 같은 경우는 보통 사람한테 쓰게 되면 아이가 고도모가 식가리 스테이르 그러면 아이가 어떻게 자기 앞가림 잘하고 뭔가 야무진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때 사람한테 식가리라는 표현 쓴다. 이렇게 여러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끝으로 복합동사 가타카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복합동사는 나와봤자 한 개 정도. 가타카나도 한 개 정도. 그래서 복합동사 같은 경우는 사실 여러분들이 가장 외워하기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복합동사는 N3에 나오는 복합동사는 맨날 정해져 있어요. 그냥 항상 그게 나와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정리해 드리는 것들 전부 다 한 번씩만 외우고 가시면 여러분 시험에서 나오는 복합동사는 해결 가능하실 거예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7번 문장 보세요. 7번 선택지 보세요. 자, 히빠르, 마지아와세르, 마니아우, 그리고 구미타테루라고 하는 복합동사 남았습니다. 자, 문장 보시겠습니다. 미나미노 가이사츠데 남쪽 개찰에서 뭐뭐 고토니시다. 우리 고토니수는 하기로 하다란 뜻이죠. 그래서 뭐 하기로 했다. 여러분 앞에 뭐가 나왔죠? 장소가 나왔어요. 남쪽 출구의 개찰에서 뭐 하기로 했다? 만나기로 했다가 되겠죠. 그럼 보통 우리가 만나다는 아우라는 동사를 쓰는데 만나기는 만나는데 약속 장소와 약속 시간을 정해서 만나다라고 하는 복합동사가 바로 뭐다? 마지아와세루죠. 해서 어디에서 마지아와세루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기 1번에 히빠로는 잡아당기다. 그리고 3번에 마니아오는 시간에 대다. 그리고 보기 4번에 구미타테루는 한자 그대로 조립하다라고 해석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이어서 8번의 가타카나 문제 보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가타카나는 정말 어렵지 않죠? 왜? 선택지에 나와 있는 가타카나 우리말로 읽으면 의미 다 통하잖아요. 그래서 문장 해석만 잘 하신 다음에 알맞은 거 잽싸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장 보시겠습니다. 시젠의 치카라를 이용하다. 자, 우리 자연이라는 한자는 시쟁이라고 했죠. 해서 자연의 힘을 이용한 뭐가 주목사레테이루, 주목받고 있다. 자, 보기 1번에 스피도는 스피드, 속도가 되겠죠. 2번에 칼로리는 칼로리. 그 다음 3번에 에네르기가 뭐죠, 여러분? 에너지지요. 이게 약간 우리 발음하고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잘 외워 놓으시면 좋겠죠. 해서 정답은 자연의 힘을 이용한 에너지가 주목받고 있다. 에네르기가 주목사레테이루. 그리고 보기 4번에 레자는 그대로 레저라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끝으로 우리 복합동사 정리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시리아우 나왔습니다. 여러분 시리아우라고 하는 복합동사는요.
아는 사이가 되다, 서로 알게 되다라고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서클 활동을 통해서 다나카 씨와 알게 되었어요 라고 할 때 무언가를 통해서 서로 알게 되다. 그럴 때 우리가 시리아우라고 하는 복합동사 사용하게 되겠고요. 자, 이어서 그리카에스 반복하다란 뜻. 그리고 니아우는 어울리다. 여러분 니아우에 어울리다는 옷이 잘 어울리다라고 할 때, 스타일이 잘 어울린다라고 할 때, 색상이 잘 어울린다라고 할 때 니아우 쓰시는 거 알고 계시죠? 자, 그리고 요비카케루라고 하는 복합동사 조금 난이도가 있지만 여러분 잘 기억해 주세요. 요비카케루의 호소하다, 당부하다는 여러 사람들한테 함께 해줄 것을, 협조해 줄 것을, 도와줄 것을 호소하고 당부하다라고 할 때 쓰는 복합동사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치츠쿠는 차분해지다, 침착해지다 또는 뭐 차분하다, 침착하다라는 의미의 동사가 되겠고요. 자, 이어서 기즈쿠라는 동사는 알아차리다. 해서 여러분 기즈쿠라는 동사 같은 경우는 우리말에는 무엇을 알아차리다 이렇게 쓰겠죠. 근데 앞에 조사는 을을이 아니라 조사 니가 연결된다라고 해서 나니나니니 기즈쿠 조사 붙여서 기억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다 정리해 보셨는데 이제 끝으로 우리가 하실 일은 자, 문맥 규정에서 여러분이 꼭 가져가셔야 되는 핵심 꿀팁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전략으로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요. 일단 선택지에 제시된 어휘의 품사를 먼저 확인하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지금 뭐다? 문제 먼저 막 읽지 마시라고요. 문제 먼저 막 읽고 선택지 하나하나 대입해서 풀지 마시고 일단은 유형 파악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선택지에 제시된 어휘의 품사를 확인하시면서 어떤 품사가 들어가야 되는지를 한번 봐주시고 자, 이어서 두 번째, 그리고 나서 괄호 앞뒤를 보시라고 했죠. 그런 다음에 전체 문장의 해석을 정확하게 해주십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로는 선택지는 자, 같은 한자가 들어가거나 모양이 비슷한 어휘가 제시된다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단어를 외우실 때 같은 한자가 들어가거나 모양이 비슷한 어휘들은 어떻게 한꺼번에 같이 모아서 외워주시면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아까 앞에서 보셨던 뭐 습깔이라든가 아니면 구슬이라든가 뭐 각깔이라든가 이런 것들 있죠. 또는 소또라든가 도또라든가 이런 거 모양이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처음에 외울 때 그냥 몰아서 외워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 자, 이어서 네 번째 전략으로서는 항상 자주 쓰이는 아이들은 통으로 기억하신다 해서 명사, 동사 조합이라든지 또는 형용사, 명사 조합이라든지 또는 부사와 동사의 조합으로 외워주시면 이렇게 여러분 외워주시면 문제 3번의 문맥 규정뿐만 아니라 우리 이후에 보실 문제 5번의 용법 문제 푸실 때도 굉장히 쉽게 정답을 찾아낼 수가 있다는 거. 해서 네 번째 전략을 여러분 유의해서 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 자 문제 3번 유형 문맥 규정에 관해서 살펴보셨는데요. 가타카나는 여러분 제가 좀 전에 언급을 안 해드렸죠. 문제만 살짝 풀었죠. 가타카나는 교환 뒤에 플러스 체크에 들어가 있고요. 여기서 다루지 않은 더 많은 중요한 표현들 마찬가지로 플러스 체크에 정리해 놨으니까요. 시험 보러 가기 전에 그리고 시험장 가셔서 꼭 한번 체크해 봐야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